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붉은 비상등이 번쩍이고 귀청이 터질 듯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60초 안에 폭발합니다. 즉시 대피하십시오. 마이클 앤더슨 대령의 귀에 절박한 외침이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비상구와 반대 방향, 무너진 장비 더미 아래 안전 담당관이 갇혀 있었어요. 모두 대피해. 그가 자신의 팀에게 외쳤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한국 특수부대원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불과 72시간 전만 해도 그들은 경쟁자였어요. 지금은 무거운 금속 선반을 함께 들어올리며 앤더슨 대령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단 하나였어요. 한국인들이 옳았어요. 저희가 모두 틀렸어요. 5일 전 그가 이 국제군사대회에 자신만만하게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미국식 전투 접근법이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었어요. 90세 노인의 한마디와 한국 특수부대의 놀라운 접근법이 수십 년간 그가 믿어온 모든 전투 원칙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마침내 이해했어요. 전쟁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그가 항상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과연 그날 어떤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저는 헬리콥터에서 내리며 뜨거운 태양을 얼굴에 느꼈어요. 저는 미국 특수부대의 마이클 앤더슨 대령이고 오늘은 제가 1년 내내 훈련해 온 날이었어요. 국제군사훈련 대회가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훈련장을 둘러보았어요.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의 국기들이 바람에 높이 휘날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최고의 군인들이 여기서 경쟁하게 되었고 저는 미국 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장관이네요. 대령님. 제 부관인 로드리게즈 대위가 말했어요. 그는 똑똑하고 강하고 항상 믿을 수 있는 좋은 군인이었어요. 그렇지. 저는 제 유니폼을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 군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저는 제가 한 말을 믿었어요. 군 생활 15년과 3번의 전투 임무 후 저는 우리의 미국식 전쟁 접근법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술,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가장 공격적인 전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승리하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등록구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다른 팀들이 도착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프랑스 군인들은 우아한 자신감으로 움직였고 그들의 파란 베레모는 완벽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독일 팀은 완벽한 일체감으로 행진했고 그들의 얼굴은 진지하고 집중되어 있었어요. 중국 군인들은 강력하고 규율 있게 나무처럼 똑바로 서 있었어요. 일본 팀은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그들의 눈은 주변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팀이 제 주의를 끌었어요. 그들은 자랑하거나 인상적으로 보이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된 것처럼 함께 움직였어요. 한 군인이 배낭을 조정할 때 다른 군인이 자동으로 도우러 움직였어요. 그들은 서로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회전하는 새 떼를 보는 것 같았어요. 단 한마디 없이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이진호 소령이었어요. 그는 저보다 키가 작았지만 조용한 자신감으로 서 있었어요. 저와 달리 그는 강하게 보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의 차분한 눈에서 무언가가 그가 증명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로드리게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훈련한다고 해요. 때로는 하루에 16시간씩이요. 훈련 시간이 전투에서 이기는 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략과 화력이 승리를 가져오지.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마음속에 작은 의구심을 느꼈어요. 이 소령과 그의 팀에 대해 뭔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확성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우리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전 세계에서 온 전사들을 환영합니다. 대회의 심사위원장인 윌리엄스 장군이 발표했어요. 앞으로 5일 동안 여러분은 군인에게 필요한 모든 기술, 힘, 지능, 속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를 시험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대회 규칙을 설명했어요. 매일 다른 임무가 있을 거예요. 인질 구출, 폭탄 해체, 정보 수집,
열악한 환경에서의 생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깜짝 도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장군이 계속했어요.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가 직면한 위협들은 자신의 훈련을 넘어 생각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군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로 이기는 것에 관한 거야. 저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미국의 방식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왔습니다. 환영 연설 후 모든 팀 리더들은 첫날 도전 순서를 위한 번호를 뽑으라고 불려나갔어요. 제가 앞으로 나섰을 때 저는 이소령 옆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앤더슨 대령님, 그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지만 약간의 억양이 있었어요. 당신의 팀과 경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친근하게 들리게 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최고의 팀이 이기길 바랍니다. 최고의 팀, 그는 작은 미소로 말했어요. 아니면 최고의 군인들? 제가 그가 무슨 의미인지 물어볼 수 있기 전에 제 차례가 되어 번호를 뽑았어요. 우리는 내일 프랑스와 독일 팀 다음으로 세 번째가 될 차례입니다. 그날 저녁 제 팀이 우리에게 배정된 병영에서 장비를 점검하는 동안 저는 앞으로의 경쟁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군인들이 무기를 청소하고 지도를 연구하며 방 안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해낼 겁니다, 대령님. 밀러 상사가 그의 소총을 점검하며 말했어요. 다른 팀들은 기회가 없을 거예요.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마. 저는 경고했어요. 여기 모든 팀이 엘리트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해. 창문을 통해 저는 멀리서 한국 팀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장비에 집중하는 대신 원을 그리고 앉아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심지어 웃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제 경험상 임무 전날 밤은 최종 준비를 위한 시간이지 사교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령에 대해 뭘 알고 있나? 저는 저보다 국제적 경험이 더 많은 로드리게즈에게 물었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가 한번 필리핀에서 홍수 중에 구조 임무를 이끌었다고 들었어요. 그의 팀은 지역 내 무장 반군을 다루면서 43명의 민간인을 구했어요. 단 한 명의 민간인이나 군인도 잃지 않았대요.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감명받아 눈썹을 들어 올렸어요. 운이 좋은 임무였군. 아마도요. 로드리게즈가 말했어요. 아니면 그들의 접근 방식에 뭔가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한국 특수부대는 어떻게 싸우는지만큼 왜 싸우는지에도 집중한다고 해요. 그날 밤 제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의 말이 제 머리에 맴돌았어요. 제 군인으로서의 삶 내내 저는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르고 무기를 다루는데 가장 숙련된 사람이 되는데 집중해 왔었어요. 저는 제 팀을 공격적이고 압도적이 되도록 훈련시켰어요. 세게 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팀을 지켜보며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이소령이 최고의 팀 아니면 최고의 군인들이라고 한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거기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가 잠에 빠져들면서 이 대회가 제가 전사로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교훈들은 전술과 훈련을 훨씬 넘어섰어요. 그것들은 군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나아가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바로 그 핵심이었습니다. 내일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도전 전날 밤에 많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전략을 되짚어보며 제 팀이 할 모든 움직임을 그려보고 있었어요. 새벽에 첫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일어나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날이네요. 대령님. 로드리게즈가 이른 아침 식사를 위해 저와 합류하며 말했어요. 식당은 조용했고 다른 나라에서 온 몇몇 군인들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날이지. 저는 대답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해. 우리는 모두에게 미국 군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해. 아침 식사 후 저는 최종 브리핑을 위해 제 팀을 모았어요. 그들은 모두 제가 훈련시킨 대로 날카롭고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기억하라.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속도와 정확성. 그것이 우리의 장점이야. 세게 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임무를 완수하라. 주의가 산만해지지 마.
우리가 경기장으로 걸어가던 중 저는 입구에서 무언가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길 양쪽에 줄을 서고 있었어요. 심지어 심사위원들과 관계자들도 경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는 가까이 있는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박 장로님이 도착하셨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분이 개막일에 참석하시는 것은 전통이에요. 박 장로님이요? 그 이름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검은색 차가 도착했어요. 운전사가 나와서 뒷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펼쳤어요. 그는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노인이 차에서 내려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도왔어요. 저는 제 주변 군인들의 반응에 놀랐어요. 어떤 명령도 없이 그들은 모두 자세를 바로 하고 손을 들어 경례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은 약 90세 정도로 보였어요. 그는 가슴에 여러 개의 메달이 달린 단순한 다크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깊게 주름져 있었고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수년간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비록 그의 몸은 약해 보였지만 그는 휠체어에 똑바로 앉아 있었고 군인들을 살펴볼 때 그의 눈은 맑고 밝았습니다. 그분은 정확히 누구세요? 저는 제 옆에 서 있는 한국 장교에게 속삭였어요. 박영식 장로님이십니다. 그는 존경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분은 한국 전쟁의 영웅이시고 청년 때 미군과 다른 연합군과 함께 싸우셨어요.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지만 떠나기를 거부하고 전투에서 파괴된 마을들을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해 남으셨습니다. 이후에는 교사가 되셔서 우리나라의 많은 군사 지도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분은 한국 전사의 진정한 정신을 대표하십니다. 박 장로님이 휠체어를 타고 우리 앞을 지나갈 때 그는 우리의 경례에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그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을 때 저는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마치 그가 제가 스스로도 모르는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경기장은 인상적이었어요. 여러 건물, 장애물, 그리고 숨겨진 도전들이 있는 시뮬레이션된 마을이었어요. 첫 번째 임무는 인질 구출 시나리오였어요. 팀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인질들 훈련용 인형을 찾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구출해야 했습니다. 팀들이 최종 지시를 위해 모였을 때 저는 이소령과 한국 군인들이 근처에 서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전술을 검토하거나 장비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그들은 이소령이 조용히 말하는 동안 머리를 약간 숙인 채 긴밀한 원을 이루며 서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로드리게즈가 물었어요. 아마도 마지막 순간 전략이겠지. 저는 대답했지만 뭔가가 그것보다 더 많은 내용일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프랑스 팀이 먼저 시작했고 우아한 정확성과 첨단 장비로 코스를 통과했어요. 독일 팀은 그들의 교과서적으로 완벽한 접근 방식으로 따라갔어요. 두 팀 모두 시간 제한 내에 임무를 잘 완수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제 심장은 시작점에 줄을 서면서 흥분으로 뛰었어요. 계획을 기억해. 저는 말했어요. 빠르게 움직이고 강하게 치고 임무를 완수해. 시작 신호가 울리고 우리는 마을로 돌진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어요.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며 적 대상 특수 훈련 장비를 갖춘 배우들을 무력화하고 정보에 따르면 인질들이 잡혀 있다는 건물로 전진했습니다. 1층 확보. 밀러가 우리가 지상층을 확보했을 때 외쳤어요. 2층으로 이동. 저는 계단을 통해 길을 인도하며 명령했어요. 우리는 뒷방에서 인질들을 발견했어요. 민간인을 대표하는 3개의 훈련용 인형이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숨겨진 문이 열리고 더 많은 적들이 나타났어요. 제 팀은 즉시 반응하여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지역 안전. 로드리게즈가 보고했어요. 빠져나가자. 우리는 인질들을 잡고 최고 속도로 출구를 향해 나아갔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저는 다른 팀들이 세운 시간을 이기겠다고 결심했어요. 3시 방향의 적. 우리가 마을 광장에 들어섰을 때 밀러가 경고했어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우리는 추출 지점을 향해 계속 나아가면서 새로운 위협들과 교전했어요. 완벽하게 깔끔하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서두름 속에서 우리는 몇 개의 민간인 장애물을 쓰러뜨리고 몇 개의 함정을 작동시켰지만 우리는 훌륭한 시간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우리가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저는 만족감을 느꼈어요. 제 팀은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자부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이걸 봐. 저는 로드리게즈에게 말하며 우리가 현재 1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타이밍 보드를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한국팀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관람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이소령이 같은 도전에 어떻게 접근할지 궁금했어요. 첫 순간부터 그들의 전략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우리가 속도와 힘으로 돌진했던 반면 그들은 방법론적으로 거의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각 군인은 다른 군인들을 완벽한 조율로 커버하며 특정한 역할을 맡은 것 같았어요. 그들은 너무 느려. 저는 로드리게즈에게 말했어요. 이 속도라면 절대 우리 시간을 이길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더 자세히 지켜보니 저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팀은 우리처럼 민간인 장애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조심스럽게 위험에서 벗어나게 옮겼어요. 그들이 인질에게 도달했을 때 그들은 그냥 붙잡지 않고 먼저 부상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그들을 운반했어요. 그들이 뭐라는 거지? 제 군인 중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그것들은 그냥 인형일 뿐이야. 진짜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은 이것을 진짜 임무처럼 다루고 있어. 로드리게즈가 관찰했어요. 마치 그 인질들이 실제 인간인 것처럼. 저는 한국팀이 코스를 완주하는 것을 점점 더 매료되어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 조율이 잘 되어서 거의 서로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서 손짓, 저기서 고개 끄덕임, 그리고 그들은 모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6명의 개별 군인이 아니라 6부분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그들의 시간은 실제로 우리보다 느렸어요. 저는 우리가 오늘을 이겼다고 확신하며 승리의 순간을 느꼈어요.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발표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의 더 빠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팀과 1위를 동점으로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저는 나중에 심사위원 중 한 명에게 물었어요. 점수는 속도뿐만 아니라 그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어요. 팀워크, 민간인 안전,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도 부여됩니다. 당신 팀이 가장 빨랐지만 한국팀은 그 다른 카테고리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럽고 약간 좌절감을 느끼며 걸어갔어요. 제 군사 경력 내내 저는 성공을 명확한 기준으로 측정해왔어요. 임무 완수, 목표 확보, 적 제압, 가장 빠른 시간.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병영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박 장로님이 경기장 가장자리 근처에서 휠체어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이소령은 노인이 말하는 동안 존경스럽게 귀를 기울이며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 젊은 군인이 노인 참전용사로부터 배우는 모습에 저를 멈춰서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제 팀이 그들이 말하는 부분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저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훈련장은 별 아래에서 조용했어요. 멀리서 저는 한국팀의 병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작은 캠프파이어 주변에 모여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그들의 수행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것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그러나 심사위원들의 눈에는 똑같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에 대해 말이에요. 저는 박 장로님의 풍화된 얼굴과 지혜로운 눈, 그리고 이소령의 차분한 자신감에 대해 생각했어요. 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저는 훌륭한 군인이 되는 방법이 하나 이상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제가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경기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결과로 신경이 쓰였어요. 우리가 더 빨리 완주했는데 어떻게 한국팀이 우리와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의 접근 방식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아침 식사 동안 저는 오늘의 도전에 관한 정보 패킷을 공부했어요. 우리는 울창한 숲 지역에서 일하며 어려운 지형을 통과하여 숨겨진 기밀 정보 패키지를 찾아 회수해야 했어요. 피해야 할 적 순찰대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완벽해요. 로드리게즈가 제 어깨 너머로 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고향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훈련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우리는 모두에게 미국 군인들이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하지만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작은 의구심이 제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가장 빠른 것만으로 충분할까? 경기 지역은 대부분의 햇빛을 차단하는 높은 나무들이 있는 울창한 숲이었어요. 제 팀이 출발 지점에 모였을 때 공기는 서늘하고 습하게 느껴졌어요. 멀리서 저는 중국 팀이 이미 그들의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무력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가 지켜보면서 제가 관찰했어요. 중국 군인들은 인상적인 힘으로 장애물을 뚫고 빠르게 움직이고 수적 우위로 적 순찰대를 압도했어요. 일본 팀이 차례를 맡았을 때 그들의 접근 방식은 더 이상 다를 수 없었어요. 그들은 나무 사이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종종 우리 관찰자들에게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의 전문 분야는 명확히 은신이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네.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시점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 마침내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제 팀은 마지막 지시를 위해 제 주변에 모였어요. 우리는 균형 잡힌 접근을 사용할 거야. 저는 말했어요. 빠르지만 부주의하지 않게. 경계하되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자.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우리는 표준 수색 대형으로 숲으로 이동했어요. 로드리게즈가 선두를 맡았고 밀러는 우리의 뒤를 지켰어요. 우리가 나무 사이를 조깅하며 손 신호로 의사소통하는 동안 서늘한 숲 공기가 제 폐를 채웠어요. 우리는 작은 시냇가 근처에서 첫 번째 적 순찰대를 만났어요. 말없이 제 팀은 제자리에 얼어붙어 덤불과 나무줄기의 자연적인 엄폐를 이용해 우리 자신을 숨겼어요. 순찰대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좋은 규율이야. 그들이 사라진 후 제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숲을 계속 통과했고 명백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시내의 가장 좁은 지점에서 건넜어요. 우리가 극복한 각 장애물마다 제 자신감은 커졌어요. 이것은 미국 특수부대가 뛰어난 종류의 임무였어요.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 코스의 약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길이 갈라지는 곳에 도달했어요. 우리 지도에 따르면 두 경로 모두 정보 패키지가 숨겨진 중앙 공터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왼쪽 경로가 더 직접적으로 보여요. 밀러가 제안했어요. 저는 두 옵션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또한 더 분명하지. 그들은 팀들이 그쪽으로 갈 것을 예상할 거야. 그럼 오른쪽 경로로요? 로드리게즈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른쪽 경로. 더 도전적이지만 적 순찰대가 있을 가능성이 적어. 제 결정은 옳았음이 증명되었어요. 오른쪽 경로는 쓰러진 나무와 빽빽한 관목 때문에 항해하기 어려웠지만 우리는 적을 만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중앙 공터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훌륭한 시간을 내고 있었습니다. 공터에는 3개의 작은 목조 건물이 있었어요. 정보 패키지는 그중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었어요. 어느 건물이죠, 대령님? 로드리게즈가 물었어요. 저는 빠르게 우리의 옵션을 평가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 접근 경로가 더 적고 우리가 발견되면 방어하기 더 쉬워. 대령님, 밀러가 주저하며 말했어요. 지면 근처에 거의 보이지 않는 선을 가리키며 저는 그 건물 주변에 센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고 얇은 선을 보았어요. 제 일부는 제거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좋은 속도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충분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저는 결정했어요. 속도가 우리의 장점이야. 가자. 우리는 오른쪽 건물을 향해 달렸어요. 거의 즉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빨간 불빛이 나무 속 숨겨진 곳에서 번쩍였고 저는 우리 위치로 모여드는 적 순찰대의 외침을 들었어요. 주변 방어. 우리가 건물에 도달했을 때 제가 명령했어요. 밀러, 안으로 들어가서 그 패키지를 찾아. 밀러가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동안 제 팀은 보호원을 형성했어요. 적 군인들 훈련 장비를 갖춘 배우들이 모든 방향에서 나타났어요. 우리는 우리의 훈련을 사용하여 우월한 수를 극복하면서 그들과 하나씩 교전했어요. 밀러는 작은 금속 케이스를 들고 건물에서 나왔어요. 찾았어요. 탈출 경로. 제가 외쳤어요.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우리는 단단한 단위로 움직이며 숲 가장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싸워나갔어요. 그것은 우아하거나 조용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임무를 완수했어요. 우리가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저는 만족감과 좌절감이 섞인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는 패키지를 회수했지만
그 경보를 울린 것이 귀중한 점수를 잃게 했습니다. 한국팀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들이 숲에 들어갔을 때 저는 새로운 호기심으로 이소령의 접근 방식을 지켜보았어요. 한국 군인들은 다른 어떤 팀과도 다르게 움직였어요. 표준 대형 대신 그들은 짝을 이루어 일했고 각 짝은 특정 임무를 가진 것 같았어요. 2명의 군인은 추적에, 2명은 보안에, 그리고 2명은 항해에 집중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었던 같은 중앙 공터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결정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소령은 그의 팀을 긴밀한 언어로 모았고 그들은 짧은 토론을 했어요.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거지? 로드리게즈가 큰 소리로 궁금해했어요. 그들이 대화하는 모든 초는 낭비된 시간이야. 한번 보자. 저는 갑자기 그들의 과정에 관심이 생겨 말했어요. 그들의 토론 후 한국팀은 분리되었어요. 2명의 군인이 공터 반대편에서 주의를 돌리는 양동작전을 만들어 순찰대의 주의를 끌었어요. 한편 다른 한 쌍은 왼쪽 건물에 접근했어요. 제가 선택했을 것 같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들은 잘못된 건물로 가고 있어. 제 군인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 군인들이 놀라운 인내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각 단계 전에 함정과 경보를 테스트하면서 그들은 센서를 작동시키지 않고 건물에 도달했고 안에서 작은 금속 케이스를 회수한 다음 단 한 명의 적과도 교전하지 않고 숲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그들은 어떻게 어느 건물에 패키지가 있는지 알았을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들의 팀 토론 동안 로드리게즈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저는 각 군인이 그들이 관찰한 것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함께 우리가 놓친 단서를 알아냈을 거예요. 최종 점수가 게시되었을 때 한국팀은 상당한 차이로 우리를 이겼어요. 어떻게? 저는 점수판을 응시하며 물었어요. 우리가 더 빨랐는데 효율성. 로드리게즈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더 적은 자원을 사용했고 모든 충돌을 피했으며 발각되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어요. 심사위원들은 속도만보다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요. 그날 저녁 제 팀이 장비를 청소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논의하는 동안 저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어요. 훈련장은 사라지는 빛 속에서 조용했어요. 멀리서 저는 이소령이 벤치에 홀로 앉아 작은 노트북에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뭔가가 저를 그에게 끌어당겼어요. 호기심이나 아마도 이해하고 싶은 욕구였을 거예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제가 다가가며 물었어요. 그는 친근한 미소로 올려다보았어요. 부탁드립니다, 대령님. 잠시 동안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 다음 제 질문이 제 호기심을 이겼어요. 어떻게 왼쪽 건물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나? 저는 물었어요. 오른쪽 것이 더 논리적으로 보였는데요. 이소령은 그의 노트북을 닫았어요.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팀 토론 중에 기마사가 경비 교대에서 패턴을 보았고 그것이 중간과 오른쪽 건물이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본능보다 팀의 관찰을 신뢰했군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는 대답했어요. 6쌍의 눈이 한 쌍보다 더 많이 봐요. 6개의 마음이 하나보다 더 잘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가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진정한 팀으로서 훈련하는 이유예요. 그의 말이 와닿았어요. 밀러가 그 센서들을 알아챘을 때 제가 정말로 귀를 기울였나요? 아니면 제가 자신의 계획을 상관없이 밀고 나갔나요? 미국에서 우리는 강한 리더십을 중요시해요. 저는 제 접근 방식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빠르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요. 우리도 리더십을 중요시해요. 이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정의하는 것 같아요. 최고의 리더는 항상 가장 빨리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최고의 리더는 가장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에요. 어둠이 훈련장을 뒤덮을 때 저는 그가 말한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팀은 우리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함께 일했어요. 그들의 성공은 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군인이 되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저는 훌륭한 리더가 되는 방법이 하나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저는 이 모든 해가 지난 후에 새로운 것을 배울 용기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별 아래 병영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내일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할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소령의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어요. 최고의 리더는 항상 가장 빨리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최고의 리더는 가장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에요. 아침이 왔을 때 저는 평소보다 일찍 아침 식사를 위해 제 팀을 모았어요. 그들은 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오늘의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모두가 식판에 음식을 채웠을 때 제가 말했어요. 저는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로드리게즈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어떻게 다르게요, 대령님? 속도에만 집중하는 대신 우리는 팀워크와 신중한 의사결정을 강조할 거예요. 밀러 하사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한국팀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들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성공은 단지 운이 아니에요. 그들의 접근 방식에는 효과가 있는 무언가가 있고 저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의 강점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몇몇 팀원들은 의심스러운 시선을 교환했지만 로드리게즈는 저를 지지했어요. 대령님이 맞아요. 우리가 이 대회에서 이기려면 적응해야 해요. 오늘의 도전은 폭탄 해체였어요. 각 팀은 여러 개의 연습용 폭탄이 설치된 닫힌 건물에 들어갈 것이었어요. 우리는 다양한 장애물과 함정에 대처하면서 각 폭탄을 찾고 접근하고 안전하게 해체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도전 현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박창로님이 이미 휠체어에 앉아 그곳에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 노참전 용사는 심사위원 테이블 근처에 앉아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것 같은 그 날카로운 눈으로 준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사위원장은 최종 지시를 위해 모든 팀을 모았어요. 이것은 정밀함, 차분한 사고, 그리고 팀워크를 시험하는 섬세한 도전입니다. 그는 설명했어요. 안전이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모든 장치는 실제 폭발물이 아닌 빛과 소리 효과가 있는 단순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저는 제 팀을 바라보며 그들의 얼굴에서 흥분과 불확실함이 섞인 것을 보았어요. 기억해. 오늘 우리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 저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서두르지 않아. 모든 결정은 함께 내려. 독일 팀이 먼저 갔고 그들의 평소와 같은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도전에 임했어요. 그들은 방법론적으로 건물을 통과하며 실수 없이 각 폭탄을 해체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 팀이 뒤를 이었고 각각 그들의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주에 깊게 지켜보며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없는지 주목했어요. 우리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제 팀을 모았어요. 기억해. 우리는 모든 것을 소통해. 오늘은 혼자서 행동하지 않아. 우리는 천천히 건물에 들어갔고 단단한 단위로 움직였어요. 첫 번째 폭탄 현장에서 저는 밀러가 주의 깊은 눈으로 장치를 검사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밀러는 제가 먼저 그의 의견을 묻는 것에 놀란 것 같았어요. 보통 저는 이미 명령을 내렸을 것이에요. 복잡한 설정이에요, 대령님. 그는 주의 깊게 검사한 후 말했어요. 하지만 윌리엄스와 첸이 이전 선들을 고정하는 동안 제가 주요 연결을 자르면 우리는 안전하게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 그들은 함께 일했고 매 단계를 소통했어요. 그 폭탄은 성공을 확인하는 부드러운 삐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해체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건물을 통과했고 팀으로서 각 도전에 접근하며 관찰을 공유하고 집단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제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제 평소 스타일보다 느렸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의 아이디어를 결합함으로써 더 적은 실수를 했고 문제를 더 창의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막 맨 위층에 도달했고 마지막 폭탄에 접근하고 있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건물의 경보 시스템이 갑자기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빨간 비상등이 깜박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훈련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급히 들어온 안전 담당관의 얼굴에 있는 우려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비상대피. 그가 외쳤어요. 연습용 장치 중 하나가 오작동을 일으켜 실제 폭발성 부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즉시 건물을 나가십시오. 제 심장이 목구멍으로 뛰어올랐고 저는 제 팀을 모았어요. 지금 바로 나가. 우리가 계단으로 서둘러 가는 동안 저는 복도 아래에서 외침을 들었어요. 한국 팀은 경보가 울렸을 때
그들의 차례를 위해 건물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소령과 그의 군인 2명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모두가 나갔나요? 이소령이 외쳤어요. 제 팀은 모두 여기 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그것을 들었어요. 복도 끝에 있는 방에서 나오는 도움을 청하는 외침. 안전 담당관 중 한 명이 무너진 장비 선반 밑에 갇혀 있었어요. 망설임 없이 이소령은 그의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 소리를 향해 돌았어요. 저는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로드리게즈, 우리 팀을 데리고 나가. 저는 명령했어요. 저는 이소령을 돕겠어요. 저는 한국 군인들을 뒤쫓아갔고 그들이 갇힌 안전 담당관에게 도달할 때 따라잡았어요. 그 선반은 무거운 금속이었고 담당관의 다리가 그 밑에 끼어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들어야 해요. 이소령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그의 눈에는 경쟁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결심만 있었어요. 셋 세고 저는 동의했어요. 우리 넷이 함께 일하며 무거운 선반을 들어 올리는 동안 3번째 한국 군인이 부상당한 사람을 자유롭게 끌어냈어요. 우리가 선반을 내려놓았을 때 바로 복도 아래에서 탁탁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작동되는 장치 중 하나가 연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말했어요. 이소령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빠르게 부상당한 담당관을 소방관 운반법으로 들어 올렸어요. 우리는 계단을 향해 달렸고 우리 뒤에서 연기가 더 짙어졌어요. 우리는 건물 안에서 큰 팝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고맙게도 대형 폭발은 아니었지만 위험이 실제였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충분했어요. 의료진은 한국 군인의 어깨에서 부상당한 담당관을 데려가기 위해 서둘렀어요. 우리가 밖에서 숨을 고를 때 저는 이소령을 바라보았어요. 안에서 팀워크가 좋았어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네, 위험이 실제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요. 건물이 안전하게 확보되고 오작동 장치가 제거되는 동안 대회는 일시 중단되었어요. 모든 팀이 메인홀에 모였고 이전의 경쟁 긴장감은 실제 비상 상황에 공유된 경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주목을 요청했어요. 오늘의 사건으로 인해 폭탄 해체 도전은 연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상당한 담당관을 대피시키는 데 있어 미국과 한국 팀의 신속한 행동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박 장로님이 스스로 앞으로 휠체어를 밀었어요. 그의 몸은 약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는 중요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실제 위험이 나타났을 때 국가 유니폼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에는 미국인이나 한국인이 없었습니다. 오직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전사들만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이 와닿았어요. 위기가 일어났을 때 저는 대회나 미국 전술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순히 공유된 목적을 가진 동료 군인으로서 이소령과 함께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른 나라의 팀들은 서로 어울리며 중단된 도전에서의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비교했어요. 저는 이소령과 여러 나라의 군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는 박 장로님이 첫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룹에게 인정했어요. 전사들이 무기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싸운다는 것에 대해요. 저는 이제 그것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 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훈련에서 우리는 전술과 장비에 집중해요. 하지만 실제 위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싸우는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서 싸우셨어요. 이소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저에게 좋은 군인과 위대한 전사의 차이는 군인은 적과 싸우는 방법을 배우지만 전사는 친구를 구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회는 더 이상 미국 방식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 함께 더 나은 전사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쓰라린 적이었던 나라들의 군인들이 이제는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을 둘러보았어요. 아마도 이것이 대회의 진정한 목적이었을 거예요. 어느 나라가 최고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가르칠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도전은 이미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전사의 진정한 마음을 향해 제 훈련을 넘어서 보는 법을 배우는 것. 마치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축하하는 것처럼 대회의 마지막 날에 해가 밝게 떠올랐어요. 어제의 비상사태 이후 저는 우리가 정규 도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모든 팀이 아침 식사를 위해 모였을 때 심사위원장은 깜짝 발표를 했어요. 어제 우리가 목격한 놀라운 팀워크 덕분에 그는 우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의 최종 도전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대신 여러분은 다국적 팀으로 함께 일할 것입니다. 놀란 속삭임이 방을 가득 채웠어요. 4일 동안 우리는 서로를 능가하려고 노력해왔어요. 이제 우리는 나란히 일하게 될 건가요? 각 팀은 각 나라에서 한 명씩 구성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심사위원이 계속했어요. 여러분은 모든 다양한 기술과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하는 장애물 코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저는 제 미국 팀원들을 둘러보았어요. 제 일부는 실망했어요. 저는 다른 팀들로부터 배운 것을 활용하여 얼마나 우리가 향상되었는지 보여주기를 희망했었어요. 하지만 제 다른 부부는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 궁금했어요. 팀 배정이 게시되었을 때 저는 한국의 이소령, 프랑스의 듀부아 하사, 독일의 슈미트 중위, 중국의 첸 대위, 그리고 일본의 타나카 중위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을 보았어요. 6개의 다른 나라에서 온 6명의 군인들, 전쟁에 대해 생각하는 6가지 다른 방식을 가진 이건 흥미로울 것 같네요. 로드리게즈가 자신의 배정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흥미로운 것 이상이지. 저는 대답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도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제 새로운 다국적 팀은 거대한 장애물 코스의 가장자리에 모였어요. 그것은 마치 액션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오를 벽, 타는 밧줄, 기어 들어갈 터널, 그리고 암호 해독, 응급처치, 표적 사격과 같은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스테이션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이끌어야 하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확신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어색하게 서서 서로를 살펴보았어요. 여기서는 압도적인 힘을 사용해야 해요. 첸 대위가 첫 번째 구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직접적인 접근 최대 파워로요. 아니요, 은밀함이 더 효율적일 거예요. 타나카 중위가 반박했어요. 우리는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는 어떤 것을 시도하기 전에 각 장애물을 분석하는 것일 겁니다. 슈미트 중위가 그의 정확한 독일 액센트로 제안했어요. 저는 제 의견을 내놓으려고 할 때 이소령을 알아챘어요. 우리 모두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달리 그는 각 사람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소령님, 저는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모두가 이소령을 바라보았고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우리 각자가 제공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말했어요. 아마도 단 하나의 방법만 선택하는 대신 우리의 강점들을 결합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간단한 제안이 긴장을 깨뜨렸어요. 우리는 원을 그리며 모여 실제로 코스에 대해 이야기했고 각 접근 방식의 혜택을 받을 구역을 지적했어요. 우리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대신 우리는 진정한 팀으로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섹션에는 프랑스식 접근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저는 듀부아 하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비에 대한 당신의 전문 지식이 거기서 정확히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듀부아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미국식 전술 계획은 우리의 전체 전략을 조직하는 데 완벽할 거예요. 시간 제한 구역에는 독일식 정밀함이 좋겠네요. 첸 대위가 슈미트 중위에게 존경을 표하며 덧붙였어요. 물리적 장벽에는 중국의 힘이 필요하겠군요. 타나카 중위가 인정했어요. 감시 구역에는 일본식 은밀함이 좋겠습니다. 이소령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기 위한 한국식 팀워크가 필요하겠네요. 저는 이소령에게 미소 지으며 마무리했어요. 계획이 마련되자 우리는 코스를 시작했어요. 항상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의견 불일치와 좌절의 순간들을 겪었어요. 우리의 다른 훈련 배경들이 때로는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적응하고 함께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오르기 불가능해 보이는 높은 벽에 도달했을 때 첸 대위의 힘과 슈미트 중위의 정확한 계산이 인간 사다리를 만들어 우리 모두가 정상에 오를 수 있게 했어요. 암호 해독 스테이션에서는
듀부아 하사의 기술적 지식과 타나카 중위의 인내심이 결합되어 어떤 단일 접근법보다 더 빠르게 퍼즐을 풀었어요. 의료 도전에서 저는 이소령의 팀 중심 접근 방식이 여러 시뮬레이션된 부상을 한 번에 치료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조직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고 놀랐어요. 우리 각자는 논쟁 없이 우리가 가장 적합한 역할을 맡았어요. 제 부분에서는 저는 지난 4일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저는 제 자신의 계획으로 앞서 나가기보다 제 팀원들의 말을 들었어요. 속도에만 집중하는 대신 저는 우리가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우리가 마지막 장애물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6명의 개별 군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강점에 대한 존중과 공유된 목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단위였어요. 우리가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저는 제 군사 경력에서 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종류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팀이 결국 코스를 완료했고 우리는 폐회식을 위해 모였어요. 심사위원들은 우승자를 발표할 준비를 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기 전에 박 장로님이 스스로 앞으로 휠체어를 밀고 말씀하기를 요청했어요. 노참 전용사의 눈은 군중을 훑어보았고 이제 별도의 국가그룹이 아닌 함께 섞여 서 있는 다른 나라의 모든 군인들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 모두를 지켜보았습니다. 박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의 목소리는 제가 이전에 들었던 것보다 더 강했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큰 승리가 어떤 단일팀이나 국가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고 방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가장 큰 승리는 진정한 전사들이 그들이 물리친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보호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지키는 가치에 의해 정의된다는 발견이었습니다. 박 장로님의 시선은 군중 속에서 저를 찾아내는 것 같았고 저는 마치 그가 직접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실제 위험이 왔을 때 여러분은 메달을 따거나 여러분 나라의 방법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생명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전사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저는 근처에 서 있던 이소령을 흘낏 보았고 그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어요. 대회는 깜짝 놀라운 결과로 끝났어요. 단일 우승자가 발표되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팀이 그들의 독특한 강점과 기여에 대한 인정을 받았어요. 그것은 어떻게든 옳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팀이 단순히 이겼더라면 보다 더 의미 있게 말이죠. 우리가 다음 날 우리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이소령을 찾았어요. 그는 추모의 벽 근처에 서서 과거 분쟁에서 싸운 군인들의 이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다가가며 말했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제가 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대회에 왔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저는 미국 전술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떠나고 있어요. 그 교훈에 감사드립니다. 이소령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보다 함께할 때 더 강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아마도 그것이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가 악수를 하는 동안 저는 마치 다리가 건설되고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단지 우리 사이가 아니라 전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다른 사고방식 사이에서요. 다음 날 아침 제 팀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갈 헬리콥터에 탑승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바라보았어요. 전 세계의 군인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패치를 교환하고 함께 사진을 찍고 연락을 유지하기로 약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함께 웃고 있는 프랑스와 중국 군인들, 서로에게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는 독일과 일본 장교들, 그리고 그들의 새 친구들에게 미국 패치를 주는 한국 군인들을 보았어요. 박 장로님은 출발을 지켜보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어요. 경기장 건너편에서 저는 그에게 마지막 경례를 했고 그는 어떻게든 승인과 계속 배우라는 도전을 동시에 전달하는 미소와 끄덕임으로 화답했어요. 우리 헬리콥터가 공중으로 올라갔을 때
저는 단 5일 만에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우리의 유니폼, 언어, 그리고 전술의 차이점들이 갑자기 덜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을 보호하고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는 우리의 공유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박 장로님과 이소령이 계속 가르쳐 온 것을 이해했어요. 전사의 진정한 정신은 그들이 들고 다니는 무기나 그들이 사용하는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모든 언어에서 같은 박동을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